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촌 지역 인력난은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양파 마늘 수확철을 맞아 인력난은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취재 결과 남부 지역과 제주도의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산지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폭등한 인건비에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촌 현장에서는 유례없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뚝 끊기면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건비도 폭등해 농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생종 양파 수확이 시작된 남부지방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15%에서 20%대 오른 거예요. 지금 이 시기로 따지면. 산지 농민들에 따르면 조생종 양파 수확 작업에 들어가는 인부들의 하루 일당이 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일당이 8에서 9만 원에 머무른 데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농민들은 조생 양파 수확기부터 인건비가 크게 올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파와 마늘 수확기 인력 인건비는 5월 말에서 6월에 정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지에선 5월 중하순 중만생종 양파 수확기와 만생종 양파와 마늘 수확이 겹치는 6월쯤엔 인건비가 15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만생할 때 12만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15만 원까지 갈 걸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양파 같은 경우도 8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11만 원 가니까 3만 원이 더 비싸고. 한창 마늘 수확 작업이 진행 중인 제주도에서도 인건비 급증으로 농민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마늘 수확 작업 인부들은 일당 9만 5천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만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마늘 수확기 인건비가 크게 올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수준이라고 호소합니다. 특히 올해 마늘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낮게 형성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농사지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에 한참 미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수확철 인건비 폭등. 수확을 할수록 늘어나는 부담에 농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 100일에 맞춰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주창했는데요. 이 회장이 강조한 농협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3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회장은 현장 중심의 경영, 범농협 혁신 전략, 농협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4일 딸기 꽃순을 제거하는 현장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며 이 회장은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여파지만 하루빨리 현장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평소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각했던 농업농촌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농촌 현장에서 일손 돕기를 조촐한 취임식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들께서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도 그의 현장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꽃소비가 안 된다는 화훼농가의 하소연에 이 회장은 범농협 소비촉진 행사를 벌이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농민의 애절함을 느꼈고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좀 팔아달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인들과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회장이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범농협의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급한 문제가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을 통한 유통혁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재해나
수급 예측이 어긋나면 농산물이 너무 많거나 또는 적게 생산되고 농가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만큼 수요와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정밀 예측 가능하도록 수급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스마트팜처럼 농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농업 농촌이야말로 디지털 기술이 꼭 필요한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신농법과 신농기계 보급에 앞장서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농업인들이 디지털 농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촌의 진화와 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장은 최근 열린 비전 2025 선포식을 언급하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란 농협의 새로운 비전, 그리고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농토피아의 의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농협이 추구해야 할 농업 농촌의 미래상으로 농토피아, 즉 농축산물 유통 혁신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디지털 혁신으로 농촌이 희망이 되며 농업 혁신과 공익적 가치 확산의 주체로서 농업인이 존경받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농업-농촌 농협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전략적인 도전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그가 꿈꾸는 농토피아를 구현해내기 위해 임기 4년간 모든 것을 쏟아낼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에서 30년, 도시에서 8년, 농협중앙회에서 7년간 근무하며 농업-농촌 농협을 속속들이 잘하는 387 농협맨,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그려낼 새로운 농업-농촌 농협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4월 이후부터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ASF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SF 피해 농가들은 ASF가 감소 추세라면 돼지 재입식이 하루빨리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그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바이러스는 지난 5월 7일에서 13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 북부 지역 멧돼지에서 12건이 추가로 발생해 13일까지 총 616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4월 이후부터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지만 ASF 바이러스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ASF 바이러스는 올해 1월 174건으로 일평균 5.6건 발견됐고 2월 8.3건, 3월 10.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4월엔 일평균 9.1건, 5월 13일까지는 6.2건 발견돼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환경부는 발생 건수 감소를 그동안 ASF 감염 폐사가 지속해왔고 포획도 강화하면서 ASF 발생 지역 내 멧돼지 개체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ASF 피해 농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돼지 재입식 기준과 일정을 정해 재입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멧돼지를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농림부도 멧돼지가 감소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때고 그에 따라서 재입식도 논의를 해서 8개월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빨리 내놔야 된다. 이에 더해 ASF 피해 농가는 대다수의 농가가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 기준 최저한도인 월 67만 원을 받는 점을 들며 안정자금을 늘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수십억씩 들여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놀려야 하는 상황에 67만 원을 주고 그거 갖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67만 원 받아봐야 직원들 간식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ASF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여도 아직도 거의 매일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ASF가 안정화되기 전까진 재입식 논의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로선 생계안정자금의 기준이 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약 없는 돼지 재입식과 8개월째 이어지는 경영난에 ASF 피해 농가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정부가 인공불빛으로 인한 공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하게 밝은 조명은 농작물 생장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이번 조치가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한밤중에도 가로등이나 상가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더욱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빛공해 민원은 증가세로 연간 7천여 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작물 피해는 수면방해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심각한 실정입니다. 곡물로 치면 생체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생장이 좀 저해된다. 정부는 우선 인공조명이 공해를 일으키는지 따져볼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공조명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자체 역량으로 빛공해 여부를 검사했던 지자체가 앞으로는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빛공해 검사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 조명기구는 증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더 강화됐다. 빛공해 유발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 금액이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자체의 조명시설 사용 중지나 사용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첫 회 500만 원, 두 번째는 7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빛공해 관리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농작물 피해 저감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상추는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쌈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쓴맛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쓴맛이 적고 아삭한 식감을 살린 새로운 상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새 상추 품종 참 흑치마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참 흑치마 품종의 경우 낮 기온이 25도를 넘기면 꽃대가 올라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다른 품종과 달리 꽃대가 20일 이상 늦게 올라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상추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상추의 쓴맛 성분인 BSL 함량이 1g당 93.66 마이크로그램으로 같은 흑치마 계열 품종인 토말린보다 30%가량 낮은 반면 저장 가능한 일수는 대조 품종보다 10일 정도 긴 것이 특징입니다. 한 주당 수확량도 기존 품종에 비해 5에서 7% 높고 이 판장의 무게도 평균 6.8g으로 무거운 편에 속해 농가들의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참 흑치마 품종은 올해 품종 출원 후 평가회를 통해 종묘회사와 통상 실시 계약을 한 뒤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그 토말리라는 흑치마는 그리고 추대도 좀 빠르고요. 그런 거를 좀 개량할 목적으로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많아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육성한 상추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6월에는 병에 강하고 사계절 내내 재배가 가능한 하청 품종의 시장성 평가를 실시하고 7월에는 꽃이 늦게 피고 수확량이 많은 장수 품종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을 당초 407억 원에서 541억 원으로 확대해 신청농가 전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농가에는 488억 원, 법인에는 53억 원을 지원해 농가 874명, 농업법인 33명 등 총 909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경영자금의 경우 농가는 6천만 원 이내, 법인은 2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농가당 1억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경남과 부산 18개 축협이 공동 출자해 2008년에 설립한 농협 한우지회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조공법인에 선정됐습니다. 농협 한우지회는 농가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금과 전용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시장을 확대하는 등 판로 확보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박진용 농협 한우지회 대표는 내실 경영과 신뢰 마케팅으로 올해도 취급 물량을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 축협의 이용률을 높이고 신규 거래처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학습 시스템 정예청농이 청년농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예청농은 도 청년농업인 4H연합회 품목분과의 통합밴드와 유튜브 채널의 명칭으로 스마트팜 등 13개 품목분과로 구성된 온라인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이에 도동기원은 앞으로 정예청농을 통해 품목별 전문 자료를 업로드하고 농산물 가격 정보 등 영농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남, 천안 등 10개 시군에서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지역 특화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대상별로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나른하고 식욕이 떨어질 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챙겨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천연 비타민의 보고, 파프리카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파프리카는 알록달록한 색깔만큼 영양소가 풍부해 보석 채소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요즘같이 입맛 없고 나른할 때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5월에서 7월이 제철인 파프리카는 흔히 피망과 구분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같은 종류의 계량고추입니다. 파프리카는 알싸한 영양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파라진 성분은 혈액 응고를 방지해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 100g당 20에서 30kcal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항암, 노화 방지, 면역 강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레몬의 3.1배, 오렌지의 3.8배에 달하기 때문에 파프리카는 비타민C의 보고로 불립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천연 비타민 캡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반쪽만 먹어도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파프리카의 심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심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파프리카 종자는 2015년 국산 미니 파프리카인 라온 품종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산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통통한 고추를 닮은 라온은 수입 미니 파프리카보다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해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색깔도 있고 하니까 영양면에서도 좋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거는 간식으로도 먹고 집에서 그냥 자주자주 먹는 그런 야채예요. 파프리카 속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알록달록한 색감에 맛도 좋은 파프리카 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다진 돼지고기 한 컵에 마늘 한 큰술과 다진 대파, 다진 버섯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참기름 한 큰술과 소금 반 큰술, 간장 한 큰술, 후추를 넣고 간이 배이도록 반죽해줍니다. 파프리카를 1.5cm 두께로 썰어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파프리카 안에 양념한 고기를 넣고 계란물을 부어 노릇하게 구워내면 맛있는 파프리카전이 완성됩니다.
파프리카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과육에 반점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파프리카를 보관하실 때는 물기를 제거한 뒤 랩에 싸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